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친구의 생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생일은 어떤 유래가 있었는지 생일의 다양한 이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아직 남아있는 거 있죠.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잘못한 일이 생각났어요. 또는 내가 실수로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친구에게 어떻게 화해할까요? 화해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친구에게 사과하는 방법 영상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친구에게 화해하는 방법 익히기. 학습지에는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이름이에요. 인, 사, 약. 인, 일어난 일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다. 친구랑 싸우다가 친구를 확 밀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싶어졌어. 그러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랑 이야기하다가 말다툼하다가 너를 밀어서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내가 했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두 번째, 사과한다. 무엇을 담아? 마음을 담아. 정말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미안!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 마음이 잘 안 담아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슬픈 표정으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조심하도록 할게. 다음에는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약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약속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구가 나한테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잘못한 게 생각났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친구에게 아니야, 나도 너한테 먼저 놀려서 사실 정말 미안해. 다음에는 네가 싫어하는 걸로 놀리지 않을게 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친구가 사과하는 걸 보고 마음이 괜찮아지면 또는 친구의 사과하는 게 고맙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과를 빨리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사과를 한 번에 안 받아주면요. 두 번, 세 번까지는 해보도록 노력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하세요. 학습지 밑에 거 하나 더. 친구에게 미안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봐요. 선생님 지금은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친구에게 미안했던 일. 한 가지는 있죠. 친구를 놀렸거나,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거나, 친구를 밀었거나, 또는 친구가 빌려달라 그랬는데 안 빌려줬거나, 그런 일들. 떠올려보고 사과의 편지를 씁니다. 누구누구야. 그때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거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게 라고 쓰고 밑에 날짜 보내는 사람 쓰면은 편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태어난 날 생일이에요. 생일은 어디서부터 이어졌을까요? 지금 우리는 생일날 케이크를 먹어요. 그죠? 최초의 케이크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최초의 케이크는 로마인이 구워낸 보리빵이었대요. 결혼 축하에 쓰였다고 해요.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리빵을 구워낸 게 최초의 케이크였어요. 그러면 생일은요, 그리스인들이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에게 둥근 보름달 모양의 꿀케이크와 빵을 곡물로 바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여성의 상징인 달빛을 표현하기 위해 초로 장식했대요. 요렇게요. 생일인 아기가 태어나면 케이크를 먹는 습관은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케이크는 동그란 달의 모양이에요. 우리도 보름달 뜨면 추석에 정월 대보름에 달 보고 소원 비는데
그거랑 비슷한 풍습인 것 같기도 해요. 서양에서는 생일 때 축하 또는 무병장수, 무병장수라는 건 없을 무병, 병이 없고 장수, 목숨이 길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뜻으로 케이크를 먹는데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로마에서의 생일은 3가지로 나누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생일, 사원의 생일, 교회 같은 거의 생일, 과거나 현재 왕과 왕실 가족의 생일까지 있대요. 그리고 50번째 생일에는 밀가루, 치즈, 꿀, 올리브 오일로 만든 허니 케이크를 만들어 특별하게 먹었다고 해요. 아마 50살까지 살았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축하겠죠? 영국에서는 생일 케이크에 상징적인 물건을 넣어서 굽는다고 해요.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동전, 골무 같은 거 넣어서 굽기도 하고요. 생일날 손님들 중에 자신 케이크에서 동전을 찾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했고, 골무를 찾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미신도 있었대요. 요게 골무인데요. 바느질 할 때 손가락에 끼워서 손가락을 보호해 주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독일엔 킨테페스테라고 하는 어린이를 위한 생일 축하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가 지금 우리가 하는 생일 축하의 기원이 되었어요. 생일을 맞은 아침에 눈을 뜨면 촛불로 장식된 케이크를 아이 앞에 딱 가져다 놓고 시작되어서 저녁 식사 때 가족이 케이크를 먹을 때까지 불을 켜놓았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촛불을 켜놓은 걸까요? 촛불을 단숨에 끌 것, 소원을 꼭 빌 것 같은 것도 킨테페스트에서 유래되었대요. 촛불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희생의 정신이 있대요. 그리고 케이크 위에 장식되는 장미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요. 케이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과 태양처럼 둥근 모양. 그리고 만드는 밀가루는 다산의 상징이었대요. 부자가 되어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 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생일 케이크 할 때 소원을 빌며 촛불을 끄나봐요. 우리나라는요, 예전에는 케이크를 하지 않고 수수 팥떡이라고 하는 붉은색 빛이 나는 떡을 만들어서 생일날 먹었어요. 그런 붉은색이 그리고 팥이 나쁜 귀신을,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이나 국수같이 긴 거,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여라, 오래 살아라 라는 뜻에서 실과 국수가 있었어요. 혹시 아기들 돌잡이 가서 본 적 있나요? 그럴 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올려놓고 돌잡이를 해요. 거기 보면 쌀, 돈, 요즘은 판사봉, 마이크, 청진기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고 자, 네가 나중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지 한번 잡아볼까?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아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우리나라에는 생일날 어떤 국 먹죠? 맞아요. 미역국 먹어요. 미역국은요. 걱정 없는 출산을 기원하고 축하한다는 가족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장한 다음에 아이들이 먹는 미역국은 임신, 출산, 양육으로 고생한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도 있대요. 생일날 엄마 선물 뭐 사줄 거야? 내 생일인데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말 말고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4학년 그리고 5학년 때 생일에는 꼭 그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나이마다 다른 생일 호칭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맞는 생일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돌이라고 해요. 지난 1년 동안 큰 병 없이 잘 지낸 것을 축하하는 뜻이래요. 무병장수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2절기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 한 바퀴를 잘 돌았다는 뜻에서 돌이라고 부른대요. 해제 2-3살의 어린아이 지학 학문에 도달했다 라고 해서 학문의 뜻을 둔다는 뜻이 있어서 15살 생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럼 20살은 좋아요. 약관 20살에 옛날에는 관직에 오르는 시험을 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관례를 치루어 성인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30살, 이일입. 30살쯤이 되면 30살쯤 되면 가정과 사회의 모든 기반을 닦는다는 뜻에서 이일입 있고요. 40살에는 불혹이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일에 흔들림 없고 미혹함이 없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래요. 50살은요, 지천명, 드디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알지 하늘천, 뜻 무슨 명? 하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50살은 지천명, 예수는요, 이순 또는 육순이라고 하는데 논어에서 나온 말이래요. 예순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원만해서 무슨 일이든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 라고 하고요. 60번째 생일은 열이 6이란 말이고 60갑자를 모두 누리는 마지막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1번째 생일을 갑이 돌아왔다, 60갑자를 다 지내고 한 바퀴 돌아왔어 라고 해서 환갑, 회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62번째는 다시 60갑자가 펼쳐진다 라고 해서 진갑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얘들아. 그리고 66은 미수, 70은 고희, 칠순, 종심. 아마 집에 수건에 보면 누구누구 고희 기념, 축하 기념하고 수건에 새겨져 있는 거, 고희 또는 환갑 기념 이런 글자 본 적 있을 거예요. 아, 고희는 70세 생신이었구나. 우리 할아버지 또는 작은 할아버지의 70번째 생신이라서 이 수건에 맞췄구나. 다음에 수건을 보고 발견되면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77번째 생신은 희수, 오래 살아서 정말 기쁘다. 80번째는 팔순, 산수, 88번째는 미수, 90번째는 졸수, 그리고 99번째는 거의 백수. 우와, 여기까지 살고 싶으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백수 하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좋아요. 비결을 알려줄게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기.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기. 그러면 엄마 아빠가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99세까지 장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천세까지 산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병 없이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면 하늘이 내려준 나이를 다 살았다라는 뜻으로 천수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쿠, 다 썼나요? 혹시 못 쓴 사람들은 영상을 뒤로 돌려서 확인해서 꼭 쓰도록 합니다. 영상을 너무 돌리는 게 힘들면 나이마다 다른 생일 호칭 하고 인터넷에 쳐봐도 쭈르륵 나올 거니까 꼭 채워서 오세요. 다음 좀 재밌는 활동이에요. 마술로 친구 생일 알아보기. 친구가 옆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동생이나 부모님 생일이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마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습을 해봅시다. 1번 생일을 조사할 친구의 이름을 적습니다. 친구 이름 없으면 부모님, 동생, 사촌동생, 할머니 누구든 괜찮아요. 2번째 생일이 몇 월인지 적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봐야 되겠죠? 3번 숫자판에 생일이 있는지 묻고 OX 표시합니다. 숫자판은요 우리 친구들 받은 학습지에 적혀 있어요. 여기 지금 5명을 해보라고 적혀 있어요. 숫자판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그리고 이렇게 생일이 있다고 응답한 숫자판에 처음 숫자를 더합니다. 11일이 생일이면 숫자판 1, 2, 숫자판 2, 8, 숫자판 3. 그렇게 더하면 11이 되겠죠. 우와, 그러면 생일이 있다고 대답한 숫자판에 처음 숫자를 모두 더하면 생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 생일을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만 알려주면. 선생님이 알아본 친구는 송가인은 1월 3일, 임영웅은 1월 15일, 정동원은 1월 23일이래요.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이 알려준 송가인, 임영웅, 정동원 생일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마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래요? 좋아요. 학습지에 있는 우리 반 친구들 생일 알아보기는 만나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만나서 아니면 전화로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친구의 생일을 알아보도록 해요. 많이 아는 만큼 친구랑 많이 친해질 수 있답니다. 생일은 우리가 태어난 소중한 날이에요. 나의 생일도 축하받고 친구의 생일도 축하해주는. 그래서 친구의 탄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친구의 마음까지 알아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 잘했어요. 다음 마지막 도덕 우정 프로젝트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